은퇴를 준비하며 가장 막막했던 순간 여러분도 있지 않으셨나요? 과연 내가 은퇴 후에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한 번이라도 스쳤다면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50대, 60대의 우리는 오랜 시간 땀 흘리며 일한 대가로 돌아올 연금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첫 연금이 들어오는 날, 그 숫자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기대와 충격이 교차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과연 이걸로 내 은퇴 후 삶이 가능할까? 오늘은 바로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은퇴 후 첫 연금, 기대와 현실의 충격, 이 금액으로 가능한 삶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첫 연금을 받는 순간과 그 금액으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연금이 나의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뒷받침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막상 첫 연금을 받아보면 기대했던 금액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당혹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기대와 다른 첫 연금의 현실. 김모 씨 58세는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뒤 은퇴했습니다. 그는 매달 꾸준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은퇴 후 걱정이 덜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첫 연금 입금 후 통장에 찍힌 금액은 고작 120만 원. 김 씨는 회사 다닐 때 매달 300만 원 넘게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이 금액으로 생활하라니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 금액은 정해져 있다 보니 처음부터 조정된 삶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죠. 교훈연금은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를 뒷받침하는 보조수단입니다. 은퇴 전에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2, 전업주부였던 60대 여성의 고군분투. 이 모 씨 62세는 남편이 정년퇴직하면서 국민연금으로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연금은 매달 90만 원, 이 씨의 연금은 30만 원으로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은 약 120만 원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과 각종 관리비, 생활비가 겹치면서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은퇴 후 공동주택 관리인 아르바이트를 하며 추가 소득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힘들지만 그래도 연금만 바라볼 순 없었죠 라며 이 씨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교훈 전업주부나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했던 분들은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3, 연금 외에 소득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만든 50대 부부. 박모 씨 부부는 남다른 준비로 은퇴 후에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으로 120만 원, 아내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은퇴 전에 작은 규모의 임대 사업을 시작했죠. 매달 나오는 임대 소득 70만 원과 투자로 얻는 30만 원의 수익 덕분에 연금과 합쳐 월 27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엔 연금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불안했지만 준비한 대로 실행하니 안정감을 느낍니다. 라며 박 씨는 말합니다. 은퇴 전부터 소규모로라도 시작한 경제활동이 은퇴 후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훈 연금 외의 소득원을 미리 마련한다면 은퇴 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 소소하게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은퇴 후 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3가지 전략. 생활비 절감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예상되는 고정 지출을 미리 계산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면 주거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 외 추가 소득원 확보. 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렵다면 은퇴 전에 소소한 부업이나 자산을 활용한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부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건강 유지로 의료비 절감.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의료비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예기치 않은 지출을 최소화하세요. 마무리하며 첫 연금을 받는 순간
그 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여러분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첫 연금을 받기 전 아니면 이미 받고 있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연금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마주한 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연금 수령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연금이 많든 적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으면 처음에는 기쁜 마음에 소비를 늘리다가 나중에야 부족함을 느낍니다. 전략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출 통제를 생활화하라. 연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필수 생활비와 비상 자금을 분리하세요. 예를 들어 월 120만 원의 연금이 있다면 80%는 고정 지출 주거비, 식비, 관리비 등로 설정하고 20%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 자금으로 따로 모아두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사례 이모 씨의 성공적인 재정 관리.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은 이 씨는 매달 받는 100만 원 중 2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하고 80만 원 안에서 모든 지출을 해결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런 습관 덕분에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집 수리비를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금의 크기가 아니라 쓰는 방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그의 말이 와닿습니다. 2.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하라.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삶의 여유를 갖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연금 외 추가 소득원입니다. 방법 은퇴 전에 소소한 부업이나 투자 준비. 요즘은 은퇴 후에도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임대사업, 온라인 강의, 중고물품 거래 등이 있습니다. 사례 은퇴 후에도 월 50만 원 추가 수익을 만든 박모 씨. 박 씨는 은퇴 전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창고를 빌려 중고 물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약 5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줬고 연금과 합쳐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연금만으로 살기 힘들다면 미리 작은 경제활동을 계획하라고 조언합니다. 3. 소비 패턴을 재점검하고 줄여라.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다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고급 브랜드, 외식비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략 지출을 삶의 질 중심으로 재배치하라. 젊었을 때는 외식이나 여행이 삶의 큰 즐거움이었더라도 은퇴 후에는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사례 한 달 50만 원 절약에 성공한 정모 씨. 정 씨는 은퇴 후 한 달에 약 30만 원을 지출하던 외식비를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차량 유지비를 아끼기 시작했죠.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큰 절약으로 이어졌고 그 돈을 건강관리와 취미생활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건강을 자산으로 삼아라.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은 건강 유지와 직결됩니다. 전략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를 생활화하라.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면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홈 트레이닝 등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사례 의료비를 30% 줄인 이모 씨. 이 씨는 은퇴 후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이 덕분에 60대 후반에도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아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재정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5. 공동체와의 연결로 삶을 풍요롭게 하라. 돈이 부족해도 은퇴 후 삶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정서적 풍요를 얻는 것입니다. 방법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활동 참여. 은퇴 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세요. 사례 새로운 의미를 찾은 김모 씨. 김 씨는 은퇴 후 지역의 독거노인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연금은 부족했지만 정서적 만족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는 그의 말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 이상의 은퇴 준비를 하라. 은퇴 후 연금은 중요한 기본 수단이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 추가 소득원 확보, 건강 관리, 그리고 공동체와의 연결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대기업 임원 50대, 퇴직 후 아르바이트 전전하는 비극적인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게 될까?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50대만 되어도 퇴직할 사람은 이미 퇴직하고 또 못다 한 커리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오래 회사에 다녔으니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세상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분들도 은퇴 후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은퇴 후 삶입니다. 특히나 대기업 임원이었던 50대가 퇴직 후에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왜 저렇게 되었지? 하고 남일처럼만 보기엔 우리도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은퇴 후 어떤 점들을 미리 준비해야 비극적인 현실을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해요. 너무 엄숙하게 들리지만 사실 퇴직 후 잘 살고 싶은 바람은 우리 모두 같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꼭 대기업 임원이든 아니든 또 50대든 아니든 누구나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은퇴 후 자립 왜 이렇게 어려울까?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오른 분들은 회사 안에서 나름의 영역이 확실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고액 연봉도 받고 주변 사람들의 대우도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 밖으로 나오면 그 구체적인 지위나 혜택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연봉 그동안 매년 목돈이 들어오던 급여가 원천 봉쇄됩니다. 복지 직장 생활할 때 받았던 온갖 복지, 지원금, 승용차 이용 등 모든 게 사라지죠. 네트워크 거래처나 외부 기관과의 관계도 더 이상 회사라는 뒷받침이 없으면 갑자기 소원해지기 쉬워요.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 자리라는 타이틀로 쌓아온 명성과 자존감이 퇴직한 순간부터 어쩌면 쓸모가 없거나 훨씬 축소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실 감각을 찾기 힘들어지고 또 그 자리에서 번 만큼 생활비가 계속 나가니 금전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3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3가지 사례를 살펴볼까 해요. 물론 이름은 가명이지만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이니까 참고해보세요. E- 김정수 가명 씨의 이야기 유망 스타트업 창업 후 실패. 김정수 씨는 55세까지 대기업 임원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고 주변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죠. 은퇴 후엔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자마자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자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인맥이 풍부하니 잘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문제는 회사 안에서 쌓은 인맥이 개인 사업가 김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대기업이란 간판이 없으니 그동안 자주 연락하던 파트너사도 별다른 열정을 보이지 않았어요. 투자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결국 초기 자금만 까먹다가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대출로 충당했는데 사업이 망하면 빚은 오롯이 본인 책임이잖아요. 예금이며 퇴직금이며 다 털고도 모자라니까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부터 김정수 씨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평소 호탕했던 성격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무리하게 창업에 뛰어들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줘요. 대기업 임원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창업에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E-2 박민희 가명 씨의 이야기 사교육비와 생활비 부담. 박민희 씨는 52세에 퇴직했습니다. 사실 임원이라 해도 직급마다 연봉 수준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나은 편이었죠. 문제는 아이들이 아직 대학교에 진학 중이라는 거였어요. 유학을 보낼까 고민도 했고 실제로 주변에선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는 사람도 많으니까 자연스레 욕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자녀 학비,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 자금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원 퇴직금을 한꺼번에 손에 쥐고 있으니 처음에는 불안하지 않게 느껴졌는데 막상 돈이 줄줄 새어나가니까 금방 바닥이 보여요. 박민희 씨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서 제대로 된 재취업 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들 교육비 마련을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고 결국 시작한 게 아르바이트였어요. 은퇴 후에는 지출을 확 줄이고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하는데 이전 수준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더 커졌죠. 이 사례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 이전 수입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E-3 이상 중가명 씨의 이야기 건강 악화와 치료비. 이상준 씨는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직전 부장급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았죠. 문제는 퇴직 직후부터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평소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니 건강검진도 대충 했고 쉬는 날이면 접대나 모임 때문에 몸을 혹사하기 일쑤였죠. 결국 큰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때 들어가는 치료비와 간병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여기저기 쓰다 보니 금세 쪼들리게 되었고 결국 본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했어요. 임원이나 간부급 직장을 다녔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주변에선 어떻게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이렇게 됐냐는 말들을 했지만 현실은 병원비 마련으로 하루하루가 급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바로 건강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한번 큰 병이 찾아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것이 버팀목 없이 닥치면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3. 은퇴 전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재무 설계. 은퇴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의 지위나 대우 때문에 막연히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금을 포함한 자금이 언제 어떻게 소진될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비상금 의료비 대비. 혹시 모를 큰 병이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해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실손보험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책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라이프 스타일 리셋. 은퇴 후에는 예전처럼 높은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활 수준을 현실에 맞춰 하향 조정하거나 지출 항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주거비, 차량 유지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부터 점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게 좋죠. 현실적인 재취업 또는 창업 계획.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창업이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창업을 하고 싶다면 퇴직 전에 작게라도
테스트해보고 실패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아요. 재취업 역시 가능하다면 50대 초반부터 준비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관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길어요.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보도 교류하면 훨씬 나은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4. 은퇴 후에도 내 자리를 찾으려면 결국 핵심은 퇴직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소득원이 있는가를 미리 고민하는 거예요. 대기업 임원까지 지냈다면 분명 전문성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거죠. 가령 컨설팅 형태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고 대학의 산학협력 멘토나 강사로도 일할 수 있어요. 요즘엔 유튜브나 SNS를 통해 자기 전문 영역을 알리고 강의를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런 모든 게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지위가 사라진 순간 내가 서 있을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지, 앞으로 뭘 하고 싶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5.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대기업 임원 50대, 퇴직 후 아르바이트 전전하는 비극적인 현실. 이 문장만 보면 왠지 남일 같고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을 거야 하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미리 현실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죠. 내가 회사에서 벗어나면 뭘 할까? 를 평소부터 긍정적이면서도 실제 가능한 방식으로 고민해보면 훨씬 여유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모두가 퇴직 후에도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더욱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퇴직 후 알았다. 돈 없는 노후 막아줄 단 2가지 비밀 전략. 퇴직 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그랬다.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 없는 노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은퇴 전까지 돈을 최대한 모으려고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책감과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방법은 바로 단 2가지 전략입니다. 1. 쓸 돈보다 벌 돈을 준비하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뭐든지 벌어야 하는 거냐? 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간과합니다. 우리 사회는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게끔 유도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만난 62세 김철수 씨가 명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 쉬면서 여행이나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간신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랐던 점은 단순히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수입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부업을 시작하면서 매월 몇십만 원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었고 그 덕분에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벌이는 결국 하나의 전략이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걸 지혜롭게 운용하지 않으면 결국엔 부족하다. 대신 일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쓸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벌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씨처럼 퇴직 후에도 일하거나 창업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작은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돈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우리는 항상 은퇴 후 재정적인 부분만 신경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진정으로 즐기고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 만난 58세 이지은 씨가 겪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느낀 분이었습니다. 그는 30년을 직장 생활하며 많은 돈을 벌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1년 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병원비와 치료비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건강을 돌보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30분씩 걷고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는 등 꾸준히 체력을 관리하며 특히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챙깁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건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재정과 건강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만큼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죠. 김철수 씨와 이지은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과 건강을 동시에 준비하면 노후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노후의 진짜 비밀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은퇴 후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쓸 돈보다 벌 돈을 준비하고 둘째, 돈만큼 중요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그동안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이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돈 없는 노후를 피하기 위한 준비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추가적인 수입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행복한 결과를 선물합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전략, 즉 벌 돈을 마련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전략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벌돈,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드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소득을 창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실 소득을 계속 창출하는 능력이 노후 생활의 안정을 결정짓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만 생활하기에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은퇴 이후에는 일자리나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이정식 씨 62세는 퇴직 후 은퇴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그만큼의 자금으로는 생활에 큰 불편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고 자녀들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걸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정식 씨는 자신의 취미를 활용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점차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올린 영상들은 점차 조회수를 얻으며 월 수십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그는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정식 씨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취미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나 프리랜서 업무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과거의 직업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강의를 제공하거나 번역, 장문, 디자인 등의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실천 팁.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특기를 수익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한다면 요리 블로그나 레시피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예 UPWORK, FIVRR을 통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세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간단한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캘린더나 E-북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은퇴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은퇴 후의 건강 상태는 재정적인 안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악화되면 치료비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 자체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건강 관리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최민수 씨 58세는 30대 후반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직장 업무에 치여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은퇴 후에도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갑작스러운 고혈압 위기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치료비와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이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생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주 2회는 가까운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식단을 조절하여 저염식과 채소 중심의 식사로 바꿨습니다. 이처럼 건강관리는 단순한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천 팁.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일상에서 꾸준히 하세요. 매일 30분 이상은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건강한 식단을 챙기세요. 염분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며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나이에 맞는 검사를 통해 작은 문제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두 가지 전략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벌 돈을 만드는 방법.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취미나 전문성을 활용해 프리랜서나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거나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세요. 이는 예기치 않은 병원비를 줄이고 노후를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제대로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과 건강 관리는 여러분이 노후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결정짓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흔히들 은퇴하면 여행부터 가야지 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대부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멋진 곳을 찾아다니고 싶어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퇴직하면 실컷 즐기겠다고 마음먹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근에 치이고 주말 근무까지 하면서 늘 여행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며 저거다.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겠다고 꿈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은퇴 후에 여행을 마음껏 즐기는 분들을 보면 그 삶이 언제나 영화처럼 아름답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준비 없이 일만 훌훌 그만두고 여행으로 스트레스 풀자고 떠났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은퇴 7년 차에 접어든 여행 삼매경 속에서 결국 돈과 건강까지 잃고 후회한다는 한 남성의 사연을 다루면서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여행을 사랑하는 일인으로서 여행이 인생을 망쳤다는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그분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연을 통해 배울 점이 뭔지,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의 사례도 몇 가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이야기가 은퇴 후 꿈같은 여행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 말 그대로 이분은 7년 전에 직장을 명예퇴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해외여행이나 배낭여행 이야기에 큰 로망이 있었고 은퇴하면 바로 떠나리라 결정했다고 해요. 회사 다니면서 늘 일만 죽어라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인생을 즐겨야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했어요. 우린 늘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고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훌훌 털고 여행만 다니다 보니 재정적인 부분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건강관리도 소홀했어요. 왜냐하면 놀 땐 놀자. 건강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당장 젊은데 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런데 나이를 거슬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0대가 되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갈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행 중 기후가 맞지 않거나 안전사고로 몇 번 크게 다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병원비가 하나 둘씩 늘어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청구서를 보고 허탈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을 위한 비용, 의료비, 생활비로 통장은 점점 바닥나는데 이미 한참을 여행 라이프로 살다 보니 새로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내가 더 일찍 재취업을 찾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버렸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더군요. 그래서 요즘엔 여행이 내 인생을 망쳤다라는 자조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여행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만 여기고 은퇴 후 인생 자체를 장기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의 사례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사례 김수진 가명 씨. 김수진 씨는 50대 후반에 퇴직한 뒤 해외 한 달 살기를 목표로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처음엔 스페인, 이탈리아처럼 유럽 도시를 다니다가 아시아 쪽도 몇몇 나라를 둘러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멋진 유럽 여행객처럼 보였는데 실은 국내 집을 처분해서 나온 자금 중 일부를 여행비로 썼다고 해요. 문제는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이 좀 있긴 했지만 계속되는 장기 여행에 대한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겁니다. 여행지가 바뀔 때마다 항공권, 숙소, 식비, 교통비가 순식간에 수백에서 1,000만 원 단위로 빠져나가더라나요. 그래도 처음엔 내가 평생 못 해봤던 걸 하고 있는데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큰손처럼 소비했는데
문제는 그 돈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이죠. 결국 23년 만에 대부분의 목돈을 거의 다 써버렸고 이제는 거주할 집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한때 유럽 곳곳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돌아올 곳이 마땅치 않게 된 거죠. 게다가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당장 고령자 알바를 찾으려 해도 체력이 좋지 않아 일하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해요. 김수진 씨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시원하게 여행한 건 좋지만 그 후의 인생도 생각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죠. 본인은 짧게 즐길 건 즐겼으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막상 집도 안정된 소득도 없는 지금 상황이 버겁다며 한숨을 쉬곤 합니다. 이 사례 박영호 가명 씨. 박영호 씨는 은퇴 후 여행을 많이 다니진 않았는데 가족과 함께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를 꿈꿨다가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례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꼭 해외만 생각하기 쉬운데 국내 여행도 막상 여기저기 가다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더군다나 캠핑카는 구입비부터 유지비, 주차나 캠핑장 이용료 등 자잘하게 드는 돈이 예상보다 훨씬 크거든요. 처음에는 박영호 씨도 애들이랑 아내랑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꿈이었다. 은퇴했으니 누릴 자격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한 달에 들어오는 연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고 캠핑카를 굴리느라 기름값,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서 생활비에서 점점 삭감해야 했다는 점이에요. 결국 1년도 못 가서 캠핑카를 중고로 처분해야 했고 얻은 건 가족 간의 소소한 추억 몇 장이긴 했지만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더 크게 남았다는 게 본인의 고백입니다. 나름대로 살기 위해 힘을 합친 가족들 보면서 마음이 더 미안해졌다고 해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지만 준비가 없다 보니 오히려 후회로 끝나버린 거죠. 3사례 이경희 가명 씨. 이경희 씨는 건강 문제를 간과했던 경우예요. 퇴직 직후부터 동남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인생을 여행으로 가득 채우셨는데 체력이 조금만 무너져도 곧바로 의료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대요. 특히 낯선 나라에서 아프면 병원비나 약값이 꽤 비싼 경우가 많잖아요. 여행자 보험을 들어도 약관에 따른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고 현지 병원 찾아가고 통역하고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해요. 나는 젊었을 때 엄청 튼튼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60대 넘어가면 갑작스러운 질병 하나만 와도 수술비와 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결국 몇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본인이 모아둔 돈 중 상당 부분을 사용했고 그 뒤엔 아무것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약해졌다네요. 이제는 여행은커녕 기본 생활비도 부족해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하고 울분을 토로하곤 하십니다. 정리 및 조언.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행 자체가 문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은퇴 후 멋진 세계 일주든 국내 여행이든 평생 못 해본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그 즐거움을 누릴 자격도 있습니다. 다만 은퇴 후라면 수입은 대체로 줄어들거나 고정적이지 않으니 재무적인 안정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거죠. 재무적인 부분. 퇴직금, 연금, 기타 수익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예산 안에서 여행 규모를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기간을 2주 4주 정도로 나누고 그 기간 동안 들어갈 비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서면 떠나는 거고 아니라면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해외든 국내든 여행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지죠. 여행자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이 이미 갖고 있는 기저, 질환이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보장 범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해요. 국내 여행이라면 병원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 근처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퇴 이후 일자리나 활동. 은퇴 후에도 본인에게 맞는 소일거리나 부업,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면 좋아요. 여행을 다니면서도 일정 부분 소득이 있으면 훨씬 부담이 적어지죠.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도
내가 다시 일을 구하거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기반이 있다면 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행만이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국내 시골에 내려가서 소박하게 살면서 가끔 근교로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도시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소소하게 근교 여행을 떠날 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기 방식의 행복을 찾으면서 그에 맞춰 돈과 건강, 시간을 분배해야 한다는 말이죠. 결론. 결국 여행이 인생을 망쳤다. 은퇴 7년 차 남성의 눈물 고백은 여행 그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은퇴 이후에 전반적으로 삶을 설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만 움직였을 때 벌어지는 문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세계를 넓혀주는 소중한 경험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내 재정 상태와 건강, 그리고 미래의 삶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되레 화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은퇴하면 일단 무조건 여행만 떠올리고 계시다면 오늘 사례들을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시면 여행도 즐기고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도 놓치지 않는 일석이조의 인생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은퇴 후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돈을 지킬지, 건강은 어떻게 챙길지, 나중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건지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모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행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래도록 즐기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